안녕하세요. 이제 1월달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꼭 세무사한테 맡기세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저한테 맡겨라는 말도 있지만 혼자서 하다가 실수해서 가산세까지 때려 맞고 다시 수정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무서에서 신고를 잘못해줬다. 세무서에 가면 그 알바생들이 신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알바생들은 신고 기간에만 와서 잠시 배워서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를 갈 거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한 23일, 4일 이때 가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가면 그 친구들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 마음대로 막 신고해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할 거고, 그 숙지가 가장 잘 되었을 때가 한 23일 이후? 만약에 세무서가 신고 도움을 받을 거라고 한다면 23일 이후에 가셔야지, 너무 일찍 가시는 것도 틀려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신고해 준 거 아니냐, 세무서에서 해줬는데 내가 틀렸으니까 세무서에서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몇몇 세무서에서는 플래카드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신고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하지 못하니 우리가 도와주는 것 뿐이고,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뭐 그런 식의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잘 아는 거는 제가 세무서에 수습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부가세는 한 6번 정도 알바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알바생들의 교육을 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배우죠. 근데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3일쯤 돼서 저한테 오거든요. 세무사님, 제가 앞전에 신고해줬던 분들 다 신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그분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신고 잘못했으니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유튜브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저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올려놓은 건가? 조회수가 3만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올리면서 그거를 다 알려줬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만 찍어 놓은 거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찍은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뭐 홈택스도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배달의 민족에는 요기요도 있고 뭐 깨비창 뭐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의 매출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매출 취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세무서에 자동으로 뜨는 줄 알거든요. 아직까지 세무서도 그걸 연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그 매출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누락들이 많죠. 그리고 세무서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고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제대로 된 신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고, 거기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세무서는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이 1월에 신고한 매출을 토대로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월 달에 매출이 틀려버리면 종합소득세의 그 수익금액 자체도 틀려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세금 신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월 달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세무사한테 맡긴다라고 한다면 세무사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5월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인지라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했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과세하고 면세가 겸업하는 사업자였었어요. 근데 과세 매출도 신고를 했고 면세 매출도 신고를 했었는데, 면세 매출에 대해 가지고 그 수익 금액을 제가 신고하지 않아 가지고 딱 면세 부분만큼만 매출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가 들어왔더라고요. 다행히 부가세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의 수입 자체가 2억이어야 되는데 수입이 1억이 찍혀 있으니까 제가 보고 뭐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고서를 다시 돌아봤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이제 연락을 하고 물어보아서 그냥 신고할 때 2억으로 신고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한 수입을 누락을 했을 거고,
종합소득세까지 나중에 폭탄을 맞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해서 실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무사한테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세무사한테 맡기나 내가 하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오히려 부가세가 더 적게 나오더라 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그분이 신고를 잘못한 거죠. 세무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똑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신고해서 부가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케이스죠. 근데 이 부분은 그분이 신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혹시나 세무사에서 다시 문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이 부분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데 매출이 너무 적고 세무서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매출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면 사실 저는 이러면 안 되지만 한 번씩 빌어요. 제발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한 세금 폭탄 한번 맞아라. 그래야지만 세무사의 중요성을 알게 될 테니까. 무튼 이제 1월 달이고 부가가치세 준비를 잘 하셔서 신고를 똑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하시려면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